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재테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오해인데요. 투자를 하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재테크, 성공적인 투자는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확률 높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장거리 마라톤을 뛰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목돈을 만들려는 나만의 이유 갖고 계십니까? 마음이 편안한 토요일입니다. 3월 13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저는 정철진 소장이고요. 9925님, 이 주말에도 목돈연구소는 열려 있군요. 맞습니다. 오늘도 목돈연구소를 위해 애쓰시는 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9925님 감사합니다. 1003번님, 이 여윳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금 통장에 넣어뒀더니 다들 바보래요. 유유. 이제부터라도 굴려봐야겠죠. 네, 그런데요. 또 바보는 아닙니다. 그냥 잘 몰라서 예금 통장에 넣어둔 건 어쩔 수가 없죠. 더 나쁜 거는 잘 모르면서 또 공부나 이런 학습 없이 막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1003번님은 중간은 간다. 평균부터 간다. 저희 목돈연구소와 함께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에는 이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줄여서 주면장.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시네마노믹스 시간에는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 영화 속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 들어보고요. 아이돈 케어 코너 준비되어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주식이 도대체 뭔가요? 이 주식 좀 시작해 보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시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0936님입니다. 이 하청환 본부장님 차트 보는 법부터 알려주시는 건가요? 저 그거부터 시작해야 하는 주린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도 읽고 공부를 하다가 첫 번째 만나는 벽이 역시 이 차트입니다. 네. 그렇죠. 이 기술적 분석. 우리가 그동안 주식의 기초를 좀 논리적인 또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왜 우리는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제 앞선 시간들에서 왜 해당 기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다라면은 네. 이제 그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시점에 굉장히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밑에서 좀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굉장히 고가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명확한 시점을 잡기 위해서 이 차트라는 거를 조금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이 잘못되게 됐을 때는 이제 원활하게 수익이 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트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이제 진입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차트 분석을 이야기해 줬는데 네. 결국 수급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차트라는 거는 정말 복합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결과들이 네. 이제 매수와 매도라고 하죠. 사고 파는 거를 이제 매수, 매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결과치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 차트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나왔느냐가 말씀해주신 이제 수급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트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챙겨 나가는 것이 이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를 신봉하는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분들은 그것만 딱 신봉을 하죠.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 아, 그렇죠. 예, 네. 거래량도 이건 막 모든 게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했던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이제 더 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네네네. 그거보다는 또 이 차트의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웬 분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동평균선 분이고 이거면 된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분석해야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나오죠. 네. 엘리어트 또 파동 연구해야죠. 이거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까?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말씀해주신 거에서 더 붙이면 이제 추세 분석도 해야 되고 뭐 네. 박스 분석도 해야 되고 정말 너무 많습니다. RSI 이거 또 가야 되죠. 네, 이거 보조- 스타캐스틱. 네, 네. 그렇죠. 보조 지표들도 네. 다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봉 차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 차트. 네. 우리가 말하는 캔들. 네, 그렇죠. 네. 어, 전반전 개요를 한번 시작해 보죠. 바로 봉부터. 네, 캔들부터. 네. 그 캔들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일단 이 캔들 자체가 이제 말씀해주신 아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결과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결국엔 음. 이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캔들 차트가 이제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거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17세기 초에 17세기 초? 네네네. 네. 이제 네. 기원을 좀 알아야 네, 되니까 네, 네, 네. 일본에서 이제 예. 혼마라는 상인이 이제 쌀 거래를 좀 했었어요.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화폐의 음. 가치로 좀 효용이 있었다 보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이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네. 굉장히 좀 이제 풍성하게 생산량이 많아서 풍년 흉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이제 등락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혼마라는 상인이 이 쌀을 거래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버는데 요번에는 좀 이제 흉작이 일어나서 가치가 이제 오를 거다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풍년이 난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막 너무 많이 사들였는데 그렇죠. 예, 풍년이 네. 나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상인이고요, 혼마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움직이니까 이 쌀의 가격들을 기록을 좀 해보자. 예. 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이런 표시를 했고요. 네. 그거에서 이제 발전돼서 이 캔들 차트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쓰이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쌀을 이제 주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 차트, 이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매수를 할 것이고 혹은 또 이제 기업 가치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를 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정확한 투자 시점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봉 차트를 반드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17세기에 네. 오사카, 일본 오사카 항구입니다. 네. 예, 당시에 쌀 상인 네. 혼마 문해히사 일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쌀을 중간 거래상이니까 이제 매일 그날 들어온 거 팔린 거를 막 기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하니까 하루하루에 그 들어온 그 쌀 가격을 한눈에 들어오게 딱 만든 막대기가 있었으니 막대기 그래프 그게 네. 바로 봉이고 네. 캔들이다. 그렇죠. 아마 주린이 분들도 이렇게 차트에서 그 막대기가 어떤 거는 마치 십자가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네네네네. 또 장대 양봉 네. 예? 빨간색이 있고 장대 음봉도 있고 네.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로 그렇죠. 시작해 보죠. 네, 그래서 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사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켜도 이게 분명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봉이 형성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빨간 봉과 파란 봉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연상을 또 해주면서 같이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아래 그
그 커다란 네모를 하나를 그릴 건데요. 네. 그 아랫부분에 이제 네모 면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아랫부분을 이제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네, 그래서 네. 시작 가격이죠. 네, 그래서 시초가. 시초가 네. 이 장이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가격을 이제 음. 시초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종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종가는 이제 그 하루간의 시장이 끝났을 때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마감 가격. 네, 그래서 시작 가격과 마감 가격을 일단 그 선을 딱 그어 놓으시면은 이 평형으로 이제 선들이 두 개가 그어지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어서 네모를 만들어 주시면 캔들 자체가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 막대기가 있을 때 네. 면입니다. 면. 그쵸, 네, 그쵸, 선 네. 말고 면 네. 밑에가 시가, 네, 위에가 이제 종가가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빨간색 양봉일 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법칙은 빨간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시작한 가격이 끝난 가격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양봉이 되려면 어쨌든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높은 가격에서 네, 네. 시작 가격보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시작할 때 사서 끝날 때 보니까 수익이 났다. 예. 그러면 이제 빨간 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이 네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이렇게 선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예, 직선 네. 같은 수직선이 있죠. 그렇죠. 예,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래 라인으로 선이 그려지는 게 이제 저가라고 해서 네.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거래가 된 가격 중에서 네. 가장 낮은 가격을 이제 저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고가라고 해서 위아래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작 가격보다는 저가가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아래쪽으로 선이 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종가보다 고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다 그날에 보니까 예. 위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네모에 위아래 선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가끔씩 이제 시가가 저가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선이 없이 그냥 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빨간색 봉인 양봉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음봉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간단한데 이제 아까는 시작한 가격보다 이 끝난 가격이 높았을 때 빨간 봉이 나온 양봉. 것처럼 네. 반대로 시작가보다 끝난 가격이 낮으면 이제 음봉, 네. 파란 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가랑 이제 양봉이랑 음봉은 시가와 종가의 위치만 바꿔주면은 바꿔주고 색깔만 바꿔주면 네.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봉만 있고 그러니까 막대기만 있고 이런 가운데 수직선이 없잖아요. 네. 그것은 장 시작부터 계속 올랐다. 장대 양봉은. 그렇죠. 그래서 마감가가 고가로 끝났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장대 음봉은 딱 시작한 것부터 쭉 빠져서 마감가가 그날의 최저가로 네. 됐다라고 해서 그때 막대기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좀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가 이제 저가 그날의 네. 위가 고가다. 네. 그러면은요, 본부장님, 이 어느 날에 이 봉 일봉으로 봤을 때 봉 하나만 봐도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알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빨간 봉이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우리가 그 기업을 몰라도 이거 시작한 가격보다 굉장히 위에서 높은 가격이 끝났다라는 네.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 싶었던 이유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네.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팔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네. 무조건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커다란 이제 파란 봉이 있으면 이거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 상황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올라갔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봐야겠구나. 혹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방금 우리가 이제 양봉, 음봉하면서 색깔을 함께 설명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붉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붉은 게 이제 상승장이고 파란 게 음봉이라고 해서 이제 하락장인데 또 미국이나 또 반대인 경우 우리 또 금요일 날 출연하는 인베스팅닷컴의 김선 인베스팅닷컴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반대입니다, 색깔이. 그렇죠. 이거는 꼭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차트의 그 봉이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 아까 제가 그래서 유래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본식 캔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캔들의 부분에서는
빨간색이 양봉이고요. 네네. 파란색이 음봉이기 때문에 음. 아마 기본적으로 웬만한 이제 HTS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거요. 예, 예, 네. 아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네. 그 방식대로 진행이 돼 있을 거고요. 음. 대부분의 기초 서적들을 다 보시면 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 빨간색 봉이 음. 양봉이고 음. 파란색 봉이 음봉으로 아마 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은 반대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 봉이라는 게요. 우리가 하루의 봉을 일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루만 봉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다양하게 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음. 우리가 분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틱이라고 해서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제 거래량을 이제 차트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틱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 같은 경우도 이제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60봉 분봉. 네, 예. 그렇게 예. 다양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마저도 내가 더 다른 그 단위로 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언제든지 이제 숫자를 바꿔서 본인이 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네. 할 수가 있죠. 뭐 7분봉, 14분봉 이런 네, 것도 자기가 볼 그렇죠. 수가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네. 이 봉의 의미, 캔들의 의미를 읽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건 그야말로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완전 시작이죠. 그래서 십자도지, 또 힝잉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데빌 메이 크라이 이런 거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도 가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봉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그 이제 용어를 좀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그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봉 의미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엔 응용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How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are h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극장에 이 맘 놓고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토요일 목돈연구소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 어떠신지요? 영화도 즐기면서요.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영화 속 경제, 시네마 노믹스.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소람입니다. 정소람 기자도 이제 극장에 맘 놓고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요즘, 이후로 못 네, 가죠. 혼영 이런 말도 유행인 것 같아요. 혼자서 영화 보기. 본다. 네. 많이 합니까? 저는 영화관은 못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집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예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네. 집 앞에 아예 이렇게 제가 템퍼 침대 같은 걸 갖다 놓고 음. 템퍼 시네마처럼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영화를 네. 보는 시간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혼영하는 분들은 그런 N사라든가 이런 OTT를 하도 봐가지고 이제 또 볼 것도 없다. 그 맞아요. 정도입니까? 우리 정 기자도?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에요. 남는 네. 시간마다 추천받는 거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영화가 뭐죠?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소공녀인데요. 네. 뭐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영화는 아닌데요. 네. 이 영화 감독인 정고은 감독님이 이 영화로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이 좋은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공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만 소공녀네요. 네네. 그 고전 소설 소공녀의 이름을 차용했지만 영화의 내용은 다른데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을 잘 그려내고 또 집은 없지만 꿈과 취향이 있는 젊은 청춘들의 애환을 잘 그려낸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젊은이들의 애환. 네.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전 소설 소공녀의 이름은 가져왔는데 네. 영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영화가 영어 제목이 그 마이크로 해비탓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미소 서식지라고 해요. 헤비타트 운동할 때 헤비타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생물이 사는 환경을 요 영어 단어로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솜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이름이 바로 미소입니다. 그래서 미소 서식지 뭐 미소가 살아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제목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언어의 유희. 맞습니다. 네. 미소 서식지. 네. 마이크로 헤비타. 네. 그래서 이 미소가 아주 젊은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은 적고 단칸방에서 월세를 사는데요. 예. 쌀을 사는 것도 빠듯해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쌀 좀 남는 거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그런 젊은 가사 도우미입니다. 네. 근데도 포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담배 한 갑, 그리고 몰트바에 가서 먹는 위스키 한 잔, 뭐 예. 이것들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머리에 자꾸 새치가 생기는데
본인이 이게 멋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따로 또 비싼 돈을 줘서 약도 지어 먹습니다. 음. 가난하지만 뭐 이런 굉장히 자신만의 취향이 있고 네. 또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배우 안재홍 씨가 남자친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솜이란 배우는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스타일도 좋고 그런데 직업이 젊은 가사 도우미. 맞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보통 네. 가사 도우미라고 하시면 조금 아주머니들이나 나이가 예. 좀 있으신 분들이 요리도 중년층들이 해야 많이 되니까. 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미소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것은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에 자기의 장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요 일을 택한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머리가 이렇게 이 흰머리가 나니까 약도 한약도 비싸게 지어 지어 먹고 먹고 네. 우리 안재홍 씨와 네, 어쨌든 네. 젊음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생활이죠. 알콩달콩하게 잘 네.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요. 네. 월세가 갑자기 오르고 그죠 이게. 네. 그리고 담배값이 갑자기 2,000원 하던 게 네. 4,000원대로 확 오릅니다. 큰 시련인가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근데 네. 굉장히 이 월급이 적어서 적은 돈으로 월세를 겨우 그렇지. 내는 수준이고 네. 또 반대로 담배는 하루에 한 갑을 피니까 네. 이 갑자기 써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월급으로는 네. 이 평소에 누리던 것들을 전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소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방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네. 자기가 대학교 시절에 밴드를 같이 했던 친한 친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얹혀 살게 됩니다. 그 이제 미소가 네. 그 밴드의 어쨌든 하숙방이라든가 다들 이 서식지가 여기 말하는 표현대로 있으니까 이게 거기를 그리고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대학 시절을 졸업한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 다 친구들은 뭐 집이 있고 뭐 음. 아니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뭐 번듯한 집이 다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방에 가서 나 좀 재워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네. 빼는 거는 이유 되죠. 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담배값이 올라서 네. 집을 나왔다라는 거는 좀 약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 줄이던가 담배를 그럴 그렇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얼마나 올랐길래? 기억이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뭐 저도 폈던 건 아닌데요. 네네. 담배값이 뭐 펴도 2,000원대를 됩니다. 하다가 네, 네. 4,000원대로 갑자기 맞아요.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 영화의 배경이 뭐 시대요. 그때의 그 시대로 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소가 갑자기 이 담배값이 오르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었는데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담배가 값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 네. 올렸냐? 음.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단 흡연, 담배 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뭐 담배 뭐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뭐 국민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질환도 많이 생기고 건강을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거죠. 대외 명분은.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또 주변 사람들도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받고 네. 또 흡연자가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으로는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거를 바로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술이나 담배 그리고 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이런 생산 기업의 활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료 지출이 많아지겠죠. 네. 이제 재정 지출도 늘어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외부 불경제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데요. 이걸 죄악세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부릅니다. 죄악세도 이제 요즘에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죄악세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그런 분야에 네. 정부가 어마무시한 세율을 올려 버려서 수요를 폭감시킨다 이런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라디오이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그래프를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부가 기대한 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높여서 네. 재화의 가격을 높이고 그 수요를 줄이려고 한 거죠. 네. 그 담배 값을 높이면 그만큼 소비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계산인데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X축이 수량. 수량이고 네. Y축이 가격이죠. 가격. 네. 오른쪽으로 오목하게 곡선으로 내려가는 수요 곡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즉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네. 거기에 해당하는 X값
값을 보시면 수량이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면은 이 그래프의 지점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은 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떨어진다. 네. 요 이론을 설명하는 예, 거고요. 예. 어. 뭐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죠. 뭐 수요 공급에 이론에서. 네. 그래서 정부가 그 가격을 올렸는데 네. 미소는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미소는 담배는 포기를 못하고 집을 음. 포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의 계산은 담배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미소한테는 담배의 수요 탄력성이 낮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그렇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에 따라서 음.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미소에게만큼은 담배는 수요 탄력성이 없는. 탄력적이지가 않다. 그렇죠. 네. 즉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바꾸지 않는 뭐 수요는 그런 일정하다. 그런 제안이었던 네. 거죠. 네. 혹은 속상하니까 더 든다. 그렇죠. 올라도 2판 4판이다 하고 스트레스 예, 받았으니 덮이니까 덮일 수 있고요. 덮인다. 네. 이제 미소는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집은 나오지만 네. 계속 담배는 피면서 혹은 덮이면서 네. 밴드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없을까요? 뭐 예상하다시피 네. 갈등이 있죠. 네.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의 면면이 네. 다 화려하고 뭐 집도 다 좋아요. 네.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부모님의 아주 의리의리한 단독 주택에 살고 있고 네. 나머지 한 명은 뭐 아파트 한 채를 자가로 마련해서 음. 뭐 그걸로 굉장히 떵떵거리고 있고 네.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도 나와요. 뭐 처음에는 다 얼마든지 지내다 가도 된다. 우리 남는 방도 있고 좋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좀 지내다 보면 속살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겉은 다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안 좋은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갈등이 있었다거나 네. 집을 무리해서 장만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혼을 하고 혼자 그 빚을 갚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거나 주택담보대출 맞습니다. 원리금. 네. 또 원리금을 네. 갚느라고 네. 허리가 막 부러지게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고 네. 또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링거 맞으면서 건강을 막 해쳐가면서 회사를 다녔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네. 그 미소가 전부 이 친구들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긴 하지만 미소가 건네요. 그렇죠. 아이고 뭐 이 사람은 사실 네. 담배랑 술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으로 나오니까 네. 오히려 그런 뭐 고민들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도저히 오래 지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말씀을 뭐 드렸지만 어느 집에 가도 가시방석 신세를 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 행복하게 못 지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예 화가 나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술 담배 때문에 집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데 웬 조언이야? 이걸 다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너가 잘못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도 별로 뭐 바뀌지는 않고요. 여윳돈이 생기니까 여윳돈으로 네. 월세를 뭐 구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담배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정소람 기자, 이게 네. 보면은요, 미소는 네. 행복한가요? 전전하면서 미소는 행복합니까? 미소는 뭐 원래 사실은 이 남자친구와 술 담배만 있으면 행복한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네. 뭐 근데 본인의 그런 행복감과 자존감과 또 네. 이 눈치 보이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본인의 행복한 재화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집에서 있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더 비싼 담배를 피우는 걸로 본인을 위로합니다. 네. 근데 미소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도 약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 좀 복잡해지면서 네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거나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영화가? 이러다가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미소는 미소대로 살아가면서 네네. 마무리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그렇죠. 네. 그래서 미소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친구들의 집을 영영 떠나요. 그리고 네. 집을 구하지 못해서 한강변에 텐트를 쳐놓고 삽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원래 네. 웹툰 작가를 하고 싶어 했는데 꿈을 포기하고 집이 없으니까 서로가 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네. 내가 사우디 가서 해외 건설 현장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5천만 원만 벌어오겠다. 그러면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영화의 배경이 몇 년 전이다 보니 5천만 원을 벌어오면은 뭐 집을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던 것 전세는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전세는. 근데 그거 갔다 오면 집을 또 살 수가 없었겠죠. 지금 예, 5천만 지금, 원으로 네. 사실 살 수 있는 전세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미소는 결국에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텐트 속에서 염색도 못해요. 이제 돈이 없어서. 예. 백발이 된 채로 서울을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근데도 또 담배는 뭐 놓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판타지적인 인물인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집값 역시 판타지이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뭐 근데 미소가 집을 사고 싶어 한 건 아니죠? 미소는 뭐 집을 살 그런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샐러리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네. 월급을 받는 것은 이제 생필품으로 다 지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욕망은 없죠. 욕망도 있었습니까? 욕망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화 아, 속에서. 그럼 이제 남자친구 안재홍 씨는 왜 떠난 거예요? 지금 안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은 집을 안 원하는데 왜 본인은 떠나는 거죠? 그렇지만 건설 본인이 현장.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계속 남의 집을 전전하고 아,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눈칫밥을 먹으면서 하는 게 본인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남자친구로서 어떤 안타까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재홍 씨는 떠났고요. 네네. 일하러 떠났고, 맞습니다. 홀로 네. 이솜 씨 혼자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담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네. 예.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경제적인 아까 죄악세 부분에서는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근데 요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소의 이런 삶이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젊은 그런 친구들. 이런 젊은 네. 사람들의 욜로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집 대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소비를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모을 생각조차 없죠. 네. 근데 그런 게 자기 힘으로 집이라는 자산을 얻을 가능성이 어? 너무 낮다 보니까 예. 어차피 집을 못 살 거 그러면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과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뭐 그게 뭐 미소에게서는 예. 뭐 위스키나 담배 같은 것도 있고 음. 근데 최근 사회적으로 보면 다른 젊은 층들도 욜로족이라고도 하고 어차피 돈을 벌어봤자 집은 못 사니 포기하고 내가 살 네. 수 있는 작은 럭셔리한 어떤 명품을 산다든지 거기서 행복을. 네, 그런 예.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뭐 소확행 이러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해서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효용감을 높이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들이 미소의 모습과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소공녀. 네. 멋진 이솜 씨가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서 욜로의 약간 세련된 버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극사실주의 버전 한번 느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죄악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네마노믹스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긴 하는데 왜 항상 돈에 쪼들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노후 준비는 안 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배워봅니다. 돈 버는 부자들의 습관, 또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 내 돈은 내가 지킨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342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강용수 대표님, 이야기가 현실적이고 가슴 속에 꽂히네요. 어렵지 않아서 좋아요. 옆집 아저씨 같은 목소리 편안합니다. 외모도 상당히 진짜 편안하십니다. 네, 옆집 아저씨 관심 이제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 구성이 어떻게 우리가 70억의 자산가가 됐는가, 그리고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끝에 우리가 정리를 하나 못하고 간 게 있었습니다. 네. 배우긴 배웠었는데요. 성공 마인드였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시작하죠. 성공 마인드. 첫 번째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예. 솔로몬. 솔로몬의 왕의 이제 일화죠. 두 번째는 힘들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쉽게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까지야. 이런. 네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두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해라라는 네. 것입니다. 예. 예. 뭐 부자하고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의 탓을 하지 마라. 이 부분도 네. 말씀드리고 실은 싶습니다. 투자에도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그렇죠. 본인에게 네. 있다. 근데 다 남 소개해 준 사람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네. 안 되면 남 탓하죠. 네, 이제 이 5가지 성공 마인드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부자 아빠 강 대표께 이제 실전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아파트에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다. 네네, 안 그 대신 들어갔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월세를 통해서
이제 천천히 돈을 모아가기 네. 시작했다까지 네. 됐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70억이 되기에는 뭐 안 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네, 뭐였습니까? 예. 바로 70억이 되면 좋겠죠. 네, 그 그건 모아가지고 아주 뭐 네, 좋은데 네, 70억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고 예. 그럼 이 과연 제가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좋을까 예.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수익형 자산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음, 이런 게 여러 채 있으면 좋겠다. 예. 최소한 한 4-5채 정도만 있으면 음. 노후까지는 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막연하게 아. 스치더라고요. 근데 예. 그걸 만들려니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 너무 많은 시간이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 그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아, 대단한 그럼요. 월세는 예,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야 이자를 다 갚고 이런 집이 5채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뭐 부자도 아니지만 노후가 해결되는 정도인데 네. 이게 내 생에 불가능한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네. 또 다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책보다는 절약, 첫 번째 이제 선택한 게 절약. 예. 예. 절약을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소득을 늘리는 거는 이제 자신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장을 열심히 하지만 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바로 월급을 올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 그때까지는 셀러리맨이셨죠? 그럼요. 예, 예, 월급쟁이.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1년 이상은 해야 다음 연봉이 책정되고 네. 진급도 하는 건데 네. 내가 당장 요번 달 잘했다고 사장님이 털컥 월급을 2배로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는 지출을 줄이는 거였어요. 어디까지 해봤다. 뭐 사례 하나 얘기해 주시죠. 뭐 무수히 많지만 네. 깜짝 놀랄 만한 거. 변기에 네. 벽돌까지 넣어봤다. 변기에 예, 그 벽돌. 뒤에 그 물. 예, 물통에 예.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샤워할 때 온수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물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담아서 네. 재활용하기도 했죠. 화분에 물 줄 때 사용한다든지 네. 걸레를 빠를 때 쓸 수 있게끔 샤워기 옆에다가 항상 바구니를 하나 두었죠. 그래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그 물 그 정도 그런데 아낀다는 게 예. 그 정도로 갔단 얘기는 네. 그 전에 할 만한 건 다 했단 얘기예요. 그 안 되는 것도 했단 얘기는 그 전에 될 만한 거 뭐 휴대폰 요금제를 바꾼다든지 택시 안 타고 택시 뭐,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그건 뭐 기본이고 기본입니까? 예, 네. 뭐 과소비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네.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심야 택시 안 타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네. 거기서 해다 안 되니까 이제 더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네. 심지어 뭐 휴대폰 컬러링 1,000원 절약하기 위해 컬러링을 안 하는데 그거 사실 내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듣는 거지. 네. 뭐 그런 것도 줄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배워 나가면서 네. 돈을 모으기 과정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작은 아파트 장만 후 네. 월세하고 그 다음에 네, 뭔가 더 하기 전에 일단 절약으로 맞습니다. 시간을 흘렀다. 예, 그리고 5년간 고난의 시간을 이제 몇 년이요? 5년 정도 5년의 이상- 고난의 시간. 그렇지만 사실 5년이라고 해도 실제는 한 10년 넘게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저는 여기서 70억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궁금증이 남습니다. 예. 이제 다음 속도가 주도 속도가 속도 붙기 붙습니까? 시작하면 예. 계속 자,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돈 케어 시간이니까 와서요. 목돈 만들기 관련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네네. 4단계. 음. 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소장님 1억 원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1억 원을 갚는 게 빠를까요? 저는 갚는 겁니다. 왜 예, 그러시죠? 이건 예? 왜 그러시죠? 이게 모으는 건 잘 안 되지만 네. 1억을 갚아야 될 경우에는 네. 뭐 이자를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 네. 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없애 갈 때 그 쾌감들이 쾌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갚아 나가죠. 네. 근데 목돈을 만드는 건 막연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목돈 만들기에 4단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시작해 보죠. 예. 네. 일단 1단계. 첫 번째는 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없으면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자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으기 단계. 이게 실행 단계네요. 예. 예. 실제 이제 요게 네.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4단계 이제 목표 달성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라. 이게 네. 이제 명분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까 빚 갚는 거요. 네네. 저 이제 기자 시절에 선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돈 모으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 많이 받아라. 예, 그러면 그 돈은 다 너가 갚으니까 맞습니다. 넣게 되는 거야. 네. 처음에 첫 대출이 무섭잖아요. 예, 무서워서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살아 보니까 그게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요. 굳이 이자 내고 빚을 내더니 그렇죠. 이론은 그렇지만 예, 차라리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에서 모으는 네, 게 낫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목표를 그래서 이제 설정해야 암시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빚을 무작정 낼 수는 없고 누가 뭐 아무렇게나 빚을 내주는 것도 내주도 아닙니다. 않고 빌려주도 그렇기 않고. 때문에 네. 목돈을 만드는 거는 목표를 설정을 먼저 아주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2-3천만 원 정도 모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냉장고에서 소음이 난다든지 예. 그러면 고치면 돼요. 네. 근데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인간의 기본 그렇죠. 욕심이라고 또 그럴 때 할까요? 또 네, 월드컵이 열려서 네, 네. TV를 또 아유, 교체하고 맞습니다. 그런 적도 많죠. 네. 저 참고로 2002년 월드컵을 네. 브라운관 TV로 봤습니다. 채널 리모컨이 없죠? 아 볼록한 아니 리모컨은 리모컨은 있었습니다. 있어요. 리모컨은 리모컨은 있다. 볼록한 브라운관 예, TV로 리모컨은. 봤습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로타리식은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로타리식이어야 되는데. 저 네, 혼수 이게 때도 그 다음. 혼수 때 받았던. 네, 네. 그래서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은 이제 전셋집 요런 거 이제 아. 월세에서 탈출하는 전세로 그런, 예, 가자. 그런 목표가 네. 좋을 것 같고 3, 40대는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좀 음.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네. 50대, 60대는 뭐 소형 노후를 위해서 소형 원룸 다가구 주택 다가구. 이런 걸 구입하는 네. 이런 테마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좀 유치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뭐 저렇게 유치하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음. 그 목표를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계속 수시로 볼 수 있게. 예. 목표를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모니터 밑면에다가 조그맣게 적어서 붙여놓는다든지 예. 화장실 뭐 변기 앞에다가 앞에, 잘 네.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목표를 적어놓지는 않고 네. 그림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미지. 네네. 네. 그래서 뭐 집을 원한다 그러면 아파트 그림 있는 것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갖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 목표를 무수히 많이 붙여놔 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뭐 여성분, 남성분들 모두 다이어트 할 때 네. 그런 이제 모델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네. 예, 내가 가야 될 뭐 음.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들을 음. 제가 붙여놓고 그거를 단순히 바라본다고 된다면 뭐 다 부자 되고 다 근데, 되겠지만 예, 근데 잠깐 여기서 그 목표 설정할 때 네. 액수 정해야 됩니까? 액수 정해야죠. 어. 액수도 정해야 되고 기간도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셋집 구하기, 그럼요. 액수 얼마, 얼마. 기간 몇 년. 비록 나중에 그 금액이 바뀌고 기간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목표를 정하고 다음번에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네. 그걸 분석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바뀌는데 처음부터 분석하는 거 하지 말고 네. 목표 일단 정해놓고 스타트부터 하자는 거죠. 네. 그래야 뭔가 스타트가 되고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예. 뭔가 한 주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아니 뭐 목적, 사치적인 것도 목표. 괜찮아요. 네. 뭐 가족 여행도 좋고 예. 해외여행 그림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원하는 것들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네. 뭐 전셋집이라면 네. 여행보다 전셋집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타겟팅으로 갖다 놓고 이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고 네. 기간은 어느 정도고 그걸 정하는 부분이 다음 단계고요. 네. 지금은 그냥 단순히 목표들을 무수히 가져봐 본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 예. 그거는 꿈이에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게 기간과 예. 금액이 정해지면 예. 이제 계획이 됩니다.
목표가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예, 예. 화장실에도 뭐 붙여놓고 휴대폰 예. 화면에도 붙여놓고. 예. 그래서 마음이 좀 헛헛하거나 예, 예. 막 힘들 때 네. 꺼내서 본다. 네. 예. 전셋집 몇 년 얼마. 예. 근데 그게 음. 대단한 게요. 네. 제가 여태까지 묻혀봤지만 무수히 많은 걸 묻혀봤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없어요. 이 그러- 대목에서 우리 그 강 대표의 의지가 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개인의?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안 뛰면 돼요. 그러면 도배가 돼 있어. 근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다 없어졌고 다시 새로운 게 또 붙이기 시작하죠. 네. 이 집사람이 굉장히 유치하다 그래요. 음. 저보고 네. 이렇게 촌스럽게 음. 그러면서 본인도 슬쩍 하나 붙인다니까요. 거기다가 네. 본인이 그러면 원하는. 사모님도 굉장히 그럼 똑같은 패턴입니까? 네. 뭐는 네네. 얼마인데 어떻게 네, 네, 모으겠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장난감 갖고 싶으면 거기다 슬쩍 붙여놓습니다. 아빠 네.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랬을 때 네. 거기다 붙이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주십니까? 아니 그렇지. 나중에 사주죠. 나중에는 사주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뭔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1단계 아까 말한 4단계 중에서 1단계를 하고 있는데 네. 목표 설정하기에서 뭔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또 뭘까요? 음. 음. 목표 설정을 하는데 네. 항상 중요한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는 순간 목표 쓰는 이게 순간에 설마 되겠어? 네. 반드시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목표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꿈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 됩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비로소 끝나는 거거든요.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10층짜리 높은 빌딩을 보고 나 저 건물주가 될 거야. 사진을 찍어서 그걸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뀌면 어떡하죠? 어떤 게 어떻게? 가령 자기는 막 그 뭐 전셋집 얼마를 생각했는데 그거 좀 살다 보니까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평생 전세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게 아. 전셋집이 내 목표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 중에 음. 간절한 걸 먼저 해야 간절함순. 돼요. 그렇지. 간절해야 간절함순. 돼요. 예. 아니 해외여행이 간절한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간절할 수는 있어요. 해외여행 간절할 수 있는데 네. 계속 곱씹다 보면은 제가 부자게 되는 길 중에서 네. 그거는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은 부자가 된 얘기를 하는데 꿈이라고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부모님 잔치해드리고 이런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하고 싶은 건 맞지만 네.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목표는 1단계, 2단계 하나하나씩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전셋집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뭔가가 생겨날 수 있어요. 네. 다른 목표가 또 더 간절한 간절한 그럼 게. 변경해야죠. 예. 네,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재테크 우리의 돈 모으기의 그 목표가 꿈과는 좀 다르다. 네, 그렇죠. 하고 싶은 일과도 조금 그럼요. 다르고요. 예, 예. 많이 다른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간절함에 따라서 목표를 정한다. 네네. 하고 일만 아주- 잘해 갖고는 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네. 정해라. 네. 붙여놔라. 예. 계속 보아라. 예. 여기가 1단계 목표 설정하기고요. 네네. 네. 앞서 4단계를 보면 2단계가 자산 분석하기, 네. 3단계가 실천 모으기, 네. 4단계가 목표 달성인데 네네. 오늘은 일단 1단계를 이제 네. 가봤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이 2단계 자산 분석하기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질 것도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은 말로만 말씀드렸고 뭐 네. 마인드네 성공 습관이네 이런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재미가 없었다고 할까요? 뭐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네.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길로 가느냐를 제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쓴 책들을 모아서 제가 공부해 봤더니 이 길이 가장 빠르더라. 네.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돈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편안히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